오늘 부산은 늦은 오후부터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최고 100mm의 비가 예상되고 밤사이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오늘은 전국에서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부산은 오후 3시 이후 비가 시작되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50에서 100mm가량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밤사이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람도 강해지며 강풍주의보도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비바람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일이었던 어제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부산의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며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는데요. 잔뜩 흐리고 비가 내리는 오늘은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한낮에 26도에 머물며 어제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내륙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이미 제주도에서는 비가 시작됐고요. 오후에는 전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과 울산이 26도, 양산은 28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밤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질 걸로 보입니다.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고요. 남해안은 너울성 파도가 해안 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내일 낮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주 후반에 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도권과 대전 등지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 확진자의 직장 동료인 부산 거주자 40대 남성이 어제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부산은 한동안 국내 접촉 감염이 없었던 데다 이 확진자와 접촉했던 대전의 환자는 감염원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어 깜깜이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희력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고교생 확진 이후 한 달 만에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확인된 부산 150번 확진 환자는 해운대구에 사는 40대 남성입니다. 대전 105번 환자의 직장 동료로 밀접 접촉자였는데 지난 25일 충북 옥천의 한 업체에서 대전 확진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뒤 부산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후 해운대구 보건소 검사에서 코로나19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아 부산의료원으로 이송됐고 거주지를 비롯한 이동 동선에 대해 긴급 역학조사가 실시됐습니다. 이제 이분하고 접촉한 가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해운대에 있으면서 이제 방문한 곳 여러 곳에 혹시 이제 밀접 접촉자가 발생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확인을 하고 있고, 이제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은 밀접 접촉자는 확인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다 이제 자가격리 조치를 하기 때문에. 문제는 이번 감염 확인이 확진 환자와 접촉한 뒤 전파된 2차 감염인데다 대전에서 부산으로 옮겨진 지역 간 감염이란 겁니다. 더구나 이 남성과 접촉했던 대전의 확진 환자는 아직 감염원을 모르는 이른바 깜깜이 전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지역 감염 확산에 대한 불안감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남희력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 기사입니다.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 해체 계획이 나오면서 다음 달 의견 수렴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1호기 최종 해체 계획서 초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원전에 인접한 부울경 지역 9개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신문은 최대 난제인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방안이 해체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지자체들의 의견이 일치돼 최종안이 나오더라도 고리 1호기의 전반적인 해체 일정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중구 보수동 책방 골목이 계속해서 쇠퇴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최근 책방 8곳이 입주한 건물이 매각되면서 아파트로 재건축될 예정이라고 신문은 밝혔는데요. 이 보수동 책방 골목은 한국전쟁으로 부산의 임시수도가 됐을 당시 피난민이 생활을 위해 가져온 책을 팔고 학생들이 책을 사며 형성된 시장입니다. 한때 100개 점포에서 30여 개로 줄어든 책방 골목을 지키기 위해 관할 중구청이 건물 매수자에게 협조를 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만나볼 신문은 부산일보입니다. 사고가 잇따랐던 부전 마산 복선전철 소식을 일면에서 전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지난 3월 집안 침하 이후 터널 내 물이 차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입된 잠수부가 지난 20일 수중 작업 도중 폭발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흙과 지하수가 600m 구간에 들어찬 걸로 추정되는데요. 신문은 공법 특성상 복구가 어려워 노선이 아예 변경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부산으로 돌아온 해외 진출 기업 절반이 공장을 가동하지 않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이른바 리쇼어링 지원법이 발효된 2013년 12월 이후 부산으로 유턴한 기업 12곳 중 6곳이 지역에서 공장을 가동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당초 복귀 후 약 650억 원을 지역 공장에 투자하고 500명 가까운 신규 고용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투자 규모는 집계조차 되지 않는다고 신문은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다시 조명되고 있는 피란 수도 부산은 역사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유산이라는 위상만큼이나 그 절차가 결코 쉽지 않아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임시수도였던 부산. 당시 대통령 관저로 쓰이던 임시수도 기념관과 정부 청사였던 동아대 석당박물관, 수백 척의 난민 선박들이 도착하던 부산항 일부도, 11개 나라 장병 2천여 명이 잠든 유엔 기념공원 등 피란 수도 부산의 근대유산 8곳은 현재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조건부로 올라 있습니다. 근대라고 하는 게 우리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부산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근대를 위해서 우리가 뭘 했느냐고 생각을 해보면 한 일이 거의 없어요. 근대 역사를 주제로 부산의 어떤 도심에 특히 좀 체질을 바꾸는 그런 작업이 저는 하고 싶었고, 그런 전제로 사실은 이 일이 시작이 됐었어요. 부산시는 지난 2017년 문화재청에 근대유산 8곳을 간신히 조건부 잠정 목록으로 올렸습니다. 피란 당시 생활을 보여주는 유산을 추가하고 보존 관리 계획을 세우라는 조건이 붙은 겁니다. 이 조건을 채우기 위해 피란민 거주지인 서구 비성마을과 남구 소망마을 등 생활유산 2곳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보존 관리 계획 수립은 막막합니다. 개발로 인해 가지고 훼손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안전장치를 강구를 해야 됩니다. 개발 제한을 하려면은 그 시민들의 어떤 재산권이라든가 그 부분과 상충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설득을 시키고. 부산시는 근대유산 목록을 9개로 수정할 계획이지만 이렇게 조건부라는 꼬리를 겨우 뗀다 해도 이후 잠정 목록, 우선 목록, 최종 등재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오는 2030년 최종 등재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사업 전체를 이끌 컨트롤타워와 함께 시민들의 관심도 절실합니다. 얼마나 후손들에게 남기기 위해서 노력했느냐. 전 인류에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된다는 건 전 인류에게 공포를 하는 거거든요. 유산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끌고 나가는 관리 주체인 사람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게 세계유산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공감을 하느냐. 피란 수도 부산의 유산들은 그 자체가 바로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고 과정이 복잡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려야 하는 당연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일상생활에 가장 필요한 정보 중 하나는 바로 날씨겠죠. 올해는 지난해와 비슷한 양의 장맛비가 내리겠고 다소 더운 여름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생생 인터뷰 오늘은 부산기상청 관계자를 만나서 자세한 여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동래구에 위치한 부산기상청. 이곳에는 예보관 13명이 365일 24시간 내내 남부 지역 기상 상황을 예측합니다. 현재 예보관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장마입니다. 지난해 장마 기간 33일 중 16일 동안 350여 밀리미터의 비가 내렸습니다. 다음 달 중순까지 이어지는 올해 장마도 지난해와 비슷한 강수량을 보이겠습니다. 계속해서 비가 오기보다는 좀 단속적으로 비가 오면서 비가 오지 않는 날에는 무더운 날씨를 보이기도 하고 또 비가 올 때는 강하게 쏟아지는 집중호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장마가 끝나는 7월 중순 이후 본격 무더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극심한 무더위를 보였던 2년 전보다는 덜하겠지만 지난해보다는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기온이 33도 이상인 폭염일은 전국 평균 14일, 올해는 20에서 25일로 다소 늘었습니다. 지속적인 폭염은 좀 덜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평년보다 더 덥고 작년보다도 더 더운 여름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주의는 필요하겠습니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부산의 기후 변화는 뚜렷합니다. 기상 자료가 수집된 1904년 이후 100년 넘는 기간 동안의 추이를 비교해보면 부산의 평균 기온은 1.8도가 올랐고 폭염일수는 6일이 늘었습니다. 특히 연간 강수량은 과거와 비슷하지만 강한 집중호우가 내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전체적인 강수량은 크게 이렇게 변화한 건 아닌데 시간당 강수량이 10mm 이상 비가 온 날을 뽑아보면은 이게 100년 전보다 14일이나 크게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전 세계가 공유하는 위성과 레이더 등 기초 자료를 가지고 단기와 중기, 장기 기상 전망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날씨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새벽에 나온 기상 정보가 불과 몇 시간 만에 뒤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기상청은 이번 달부터 10분 간격으로 최신 기상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이 날씨 변동이 제일 크고 비도 자주 내리고 위험 기상도 가장 좀 많은 계절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나 모바일 등을 통해서 최신의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하시고 또 실생활에 또 편익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올해 여름 태풍은 예년과 비슷하게 두세 개가 부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송광무입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은 일본의 수출 규제와 중국의 추격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요. 유니스트가 반도체 성능을 30% 이상 높이는 핵심 소재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면서 세계 시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최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니스트 혁신소재 연구실에 마련된 플라즈마 유도 장치. 엄지 손톱만한 반도체 칩에 400도의 열을 가하며 전자 흐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연구는 지난 2016년을 기점으로 제자리 걸음이었는데 유니스트가 영국, 스페인 등 국제연합 연구진과 신소재를 개발해내면서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이 신물질이 갖고 있는 유정상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서로 이 두 금속 사이의 간섭을 줄일 수 있게 되거든요. 기존 반도체는 회로에 실리콘 화합물을 입혀 열이나 전기 간섭을 최소화했지만 비규칙적 질화 봉소를 사용할 경우 전력 소모를 줄이면서 반응 속도도 높여 정보 저장 처리 효율이 30% 이상 개선됩니다. 더 작고 빠른 반도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연구가 3년여 만에 결실을 맺은 겁니다. 연구 성과는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됐으며 삼성전자와의 산학 협력을 통해 핵심 신소재가 상용화될 전망입니다. 기초 연구이지만 스케일업 등 후속 연구가 잘 완료된다면 삼성전자 등 산업계에서 충분히 응용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반도체 소재 개발과 국산화 K칩 경쟁력이 코로나 위기를 넘어설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오늘 새벽 2시 20분쯤 부산 진구 당감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48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집안에는 3명이 잠을 자고 있었지만 불이 확산되기 직전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방에 켜둔 모기향으로 인해 불이 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오후 6시 40분쯤엔 사하구 구평동에 정박해 있던 러시아 선박 엔진실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7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조 지부장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5부는 운전기사 채용 추천권을 악용해 알선비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모 시내버스 노조 지부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과 사회봉사를 부과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부산의 한 시내버스 회사의 노조 지부장이 된 뒤 친구에게 버스기사로 취직하고 싶은 사람 3명을 소개해왔고 알선비로 1,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부정채용을 묵인한 회사 임원 등 3명에게도 각각 징역 10개월에서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원을 초과해 운항한 선박 2척이 적발됐습니다.
부산해경은 지난 27일 오후 4시쯤 광안대교 일대 해상 순찰 과정에서 12명이 정원인 13톤짜리 세일링 요트에 13명이 탄 것을 발견해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7일 오후 6시 30분쯤에도 최대 정원 12명인 19톤짜리 모터보트가 17명을 태우고 운항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해당 선박을 적발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정원을 초과해 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휴일에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3연전 마지막 경기에서 7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롯데는 어제 사직구장에서 열린 삼성과의 경기에서 3회 말 2사 1-3루 상황에서 이대호가 싹쓸이 2루타로 2점을 만들며 2대1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롯데는 4회 말 2점을 더 달아났고 6회 초 삼성 구자욱이 추격 트럼포를 가동했지만 6회 말 손아섭의 오른쪽 풀대를 맞히는 시즌 3호 홈런 등으로 석점을 내며 승리를 굳혔습니다. 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가 성남FC와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부산 아이파크는 지난 27일 구덕운동장에서 열린 홈경기에서 전반 8분 수비수 실책으로 자책골을 내줬습니다. 부산은 전반 막판 무리한 수비로 선수 한 명이 퇴장당한 성남을 몰아붙이며 후반 23분 호물로가 중거리 슛을 터뜨려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후반 33분 성남은 두 번째 퇴장을 맞았지만 부산은 기회를 잡지 못하고 무승부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해양수산 분야의 기술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추진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공모를 통해 특허 법인 등 민간 기술거래 기관과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등이 참여하는 해양수산 기술거래 지원단을 발족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 기술거래 지원단은 그간 국립수산과학원 등 공공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해양수산 분야의 기술 이전 활동에 더해 민간의 참여로 기능을 확대한 것으로 기업이 원하는 기술의 종류와 수요를 파악하고 기술 이전 계약에 이르는 과정을 일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기존의 기술 이전 협의회를 통해 지난해에만 모두 72건의 기술 이전을 실시해 22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